아내의 다이어트를 위해 약사 남편이 한 달 동안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아침 루틴들, 메사비, 올리브오일, 방탄커피 등 과연 살이 얼마나 빠질까요? 수많은 시도 끝에 찾아낸 이 루틴으로 2주 만에 무려 3.6kg가 감량이 되었는데요. 매일 아침에 이 두 가지 조합을 딱 2주 정도 하니 식단과 운동 없이 약 3kg가 빠지더라고요. 진짜 효과를 본 다이어트, 아침 루틴의 핵심을 모두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따라하실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이고 간단한 꿀팁들도 준비해놨으니 끝까지 보시면 살 빼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찾은 아침 루틴은 바로 유산균과 스무디였습니다. 메사비, 올리브오일, 방탄커피 등 요즘 혈당과 키토 식단의 유행으로 많이 언급되는 음식들이고 효과도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솔직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첫째, 에사비. 이론상으로는 식초의 산 성분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낮은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서는 굳이 에사비를 아침 루틴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부부와 같이 위염기가 있으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도 전에 위 점막이 먼저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좀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럼 식후에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식후에 먹어도 증상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에사비는 또 하나 번거로운 게 뭐냐면 치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빨대를 꽂아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결국 3일 만에 중단을 했어요. 둘째, 올리브오일. 요즘 올레차 마시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셨다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올리브오일 자체 성분은 좋죠. 좋은 지방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에 좋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저희 부부는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장이 좀 예민한 편인데 먹고 나니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더라고요. 심지어 설사까지 하루 2-3번 이상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격. 요즘 올리브오일을 많이 찾으시다 보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치솟더라고요. 이 가격에 결국 올리브오일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방탄커피. 이건 버터나 MCT 오일과 같은 좋은 지방으로 포만감을 줘서 점심까지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원리로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건데요. 하지만 아침부터 빈속에 카페인과 지방을 동시에 섭취하려다 보니까 위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속쓰림도 여전했고 카페인의 의존성이 생겨서 마시는 날과 마시지 않은 날의 컨디션 차이가 꽤 났습니다. 그럼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게 100% 카페인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꼭 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을 손상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 실패를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나 찾은 게 그게 바로 유산균과 스무디의 조합이었는데요. 자, 그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먹은 제품은 홍보 같아서 굳이 언급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다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먹던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제품을 먹느냐보다 내 장 상태에 꼭 필요한 균들을 장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유산균을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봤다. 먹어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건 대부분의 내 장에 필요한 균보다 먹은 게 훨씬 적어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부부 역시 유산균을 하나씩 먹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 그 횟수랑 종류, 가지수를 늘려가면서 다양하게 섭취를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산균만 먹는다고 큰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좋은 균도 좋지만 더 오래 균이 살아남으려면 유산균에 먹인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 스무디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게 되는 거죠. 스무디는 이번에 제가 처음 만들어 봤는데 이틀 만에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특히 제 아내가 훨씬 효과를 더 많이 봤는데요. 3일에 한 번꼴로 화장실에 가는 제 아내가 스무디를 먹고 매일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스무디는 어떤 걸 만들었냐? 바로 십자화과 채소 위주의 스무디였습니다. 그린 스무디라고 하는 이미 SNS상에서 꽤 유명한 스무디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 다이어트를 도와주면서 고민을 항상 해온 게 왜 아내는 살을 빼기 힘들어할까? 왜 손발이 쉽게 붓고 매일 피곤하고 살이 쉽게 찔까? 그 근본의 원인은 사실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장 점막은 아주 촘촘하게 붙어서 외부의 나쁜 물질을 막아주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벽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장 점막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 장벽이 무너지고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틈으로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 독소, 세균이나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마구마구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높여서 우리의 몸을 에너지 소비 모드가 아니라 지방 저장시키는 모드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아침부터 위장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장벽을 보호해주고 온몸에 퍼진 염증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게 바로 이 유산균과 스무디의 조합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산균은 고를 때 팁은 사람마다 식습관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유산균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집에 있는 유산균을 먼저 하나씩 섭취해보세요. 그렇게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면 점차 증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한 종류의 유산균을 매일 하나씩 먹다가
효과가 없어서 2알, 3알로 증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더 다양하게 섭취를 시도하였습니다.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면서 수분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니 자연히 포만감도 느끼게 됐고요. 식욕 억제하는 효과도 덤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스무디의 경우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된 재료들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보카도와 브로콜리입니다. 특히 그린 스무디 중에 아보카도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좋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염증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포만감도 높여주니 올리브유를 먹을 때보다 훨씬 배가 덜 고프고 식욕을 눌러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스무디 정보는 아래에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스무디와 유산균을 매일 아침에 섭취를 하니 몸이 살찌는 체질이 아니라 살 빠지는 체질로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약사로서 직접 한 달간 실험하고 2주 만에 효과를 본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약사님, 저는 아침에 믹서기 할 시간도 없어요. 유산균 뭐가 좋은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자, 꿀팁 첫 번째,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유산균이든 좋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아무 유산균 제품부터 섭취를 일단 해보세요. 비싸고 좋은 제품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유산균을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꿀팁 두 번째, 믹서기가 없으시다면 바나나 1개와 무가당 두유 그리고 견과류 정도 섭취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유산균의 먹이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아침 공복에 자극 없이 포만감도 채우는 간단한 루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먹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식욕이 결정된다고 하죠. 공복 첫 입을 커피, 에사비 같은 자극적인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유산균, 스무디로 장을 편안하게 시작하는 것, 이 순서로 먼저 시작해도 여러분들의 몸은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요즘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참 정보들이 다양해서 저조차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직접 실험을 통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게 최고라는 사실을요. 앞으로도 꾸준히 아내의 다이어트를 도와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하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직접 실천하고 터득한 내용들을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링크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